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우동길입니다. 이 조국 논란이 또다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요. 이 조국, 여러가지 지금 재판도 진행 중이고, 또 이 조국이 가만히 있으면은 말이라도 안 하겠는데, 계속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 저런 글 쓰면서 지금 국민들의 마음을 들끓게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걸 또 좋다고 옹호해주는 그 지지자들도 참 딱합니다. 여기에 대한 진중권의 일침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소식은 박완석 부장이 전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실 여러 가지 말들은 나오지만은 정말 이 문바 그리고 이 조국바 이 사람들의 이 정체성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여기에 대한 일침이 또 있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예, 진중권 대표적인 좌파 지식인이었으나 조국 사태를 맞이하여서 좌파 진영의 무능과 위선에 대해 연일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조국 밑에서 근무를 했던 황희석이가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황희석의 망언에 대해서도 연일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황희석 같은 경우는 조국 밑에서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인권과 평화를 입에 달고 살고 있는 민변 출신의 변호사인데요. 하는 발언들을 보면 인권과는 거리가 매우 먼 것 같습니다. 이 황희석이의 주장에 대해서 진중권이 말 그대로 팩트 폭행에 가까운 논리적인 공격을 하고 나섰는데요. 관련된 소식을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중권은 최근 황희석이 조국을 조선시대 개혁가 조광조에 비유하는 것에 대해서 황당함을 금치 못하면서 이를 조롱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황희석은 본인 계정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는데요. 조국은 조광조, 윤석열 총장은 간신 윤원영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일삼았습니다.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주장입니다. 이 황희석이 같은 경우는 조국의 서울법대 3년 후배로 사석에서는 조국을 칭하기를 형형거린다고 합니다. 어이 조영 이렇게 부를지 아니면 꾸기영 꾸기영 이렇게 부를지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던 황희석과 조국이가 사적으로 매우 친밀한 관계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황희석이가 열린 민주당의 비례대표 8번으로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지금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의견을 매우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조국이 조광조라고 하는 저 주장은 참으로 과간인데요. 조광조가 누굽니까? 조선 중종 시기에 정치개혁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즉 개혁가 이미지가 매우 강한데 그간 조국이 보여준 행태를 보면 말 그대로 위선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즉 개혁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온 것이 바로 조국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조국을 개혁가 조광조에 비유를 하고 윤석열 총장을 간신 윤원영에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누굽니까?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헌법주의자,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날을 들이미는 참된 검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충직한 헌법주의자 윤석열 총장을 이 윤원영에 비유한다는 것은 적절한 비유가 아닙니다. 만약 윤석열 총장을 역사적인 위인에 비유를 한다면 개봉부의 포청천, 바로 이 포대인이 될 것인데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 휘하에 이 범 같은 검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은 이 포청천을 포청천 휘하에서 포청천을 보조하고 있는 바로 전조, 마한, 장룡, 조 같은 무인들이 아닐까 합니다. 자, 어찌되었건 진중권은 본인 계정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황희석이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진중권의 이야기 한국사라는 패러디 글을 게시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중권의 이야기 한국사, 조선시대에 조광조라는 인물이 있었죠. 이분 세간은 개혁의 화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상은 정사에 기록된 것과 많이 달랐던 모양입니다. 세상에 이분의 처, 그러니까 정경 부인께서 자식을 성균관에 보내려고 훈장 몰래 서당 표창장 위조한 거 모르셨죠? 여기서 정경 부인이 누구겠습니까? 그러게요. 바로 이 정경심을 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들 성균관 보내려고 훈장 몰래 표창장 위조했다는 이야기는 바로 정경심이 자녀 입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을 비꼬는 겁니다. 이어서 진중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표창장뿐만 아니라 서당의 모든 증명을 위조했답니다.
조정의 인맥을 이용해 육조에서 골고루 하지도 않은 실습 증명서까지 얻어내고요. 즉 조국의 딸 조민과 아들 조원에 대한 허위 인턴 증명서 문제 역시도 날카롭게 패러디하면서 지적을 하고 나선 건데요. 또 이어서 진중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의 꿈이 종로 유기정 근처에 건물을 사는 거였습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돈놀이까지 했지요. 말 그대로 펀드 논란 이야기를 하면서 정경심이 평소 주변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남 건물 사는 게 목표다라고. 당시 정경심은 이 탐욕으로 인해서 국민의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요. 진중권은 이를 조선시대 때 비유를 해서 지적을 하고 나선 겁니다. 부군 대신 조광조 대감은 그 짓 하는데 종잣돈으로 쓰라고 경복궁 근처에서 장영실이 발명한 엽전 송금기로 5,000냥을 보내주기도 했고요. 재밌네요. 예, 이 이야기는 청와대 경내에 있는 ATM기를 활용을 해서 조국이 자신의 처 정경심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빗대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어서 진중권은 또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 짓을 하다가 결국 대윤 유님과 소윤 윤원에게 발각이 됩니다. 그러자 정경부인은 장부를 없애려 부랴부랴 야밤에 파발마를 타고 선비의 고향 풍기읍까지 내려가죠. 가는 도중에 구리한베일이라는 오랑캐가 발명한 덕천풍으로 대감께 상황을 알려주기도 했죠. 조국의 처 정경심이 한국투자증권 김모PB와 동양대에 들어가 야밤에 PC를 무단 반출하는 상황을 빗댄 것입니다. 이어서 진중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낮장 갈아치기만 하려고 했는데 한양에서 가져간 종이가 사이즈가 안 맞아 결국 장부채 들고 나와 머슴에게 맡겨둡니다. 어쨌든 그 짓을 하다 정경부인은 유님에게 걸려 옥살이를 하게 되죠. 조대감 역시 의금부에서 조사를 받게 되지요. 그때 밤마다 의금부로 좀비들이 몰려와 울부짖고 난리를 쳤어요. 넷플릭스에서 방영하는 킹덤이 바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한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동양대에서 야밤에 PC를 무단 반출한 문제, 그리고 그 PC를 김모PB에게 맡겨서 은닉시킨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고,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부부 내외를 조롱을 하면서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조국 시위를 열었던 조국 지지자들을 지금 화제의 드라마 킹덤에 나오는 좀비의 비유를 한 것입니다. 입이 10개라도 반박하기가 어려운 매우 통쾌한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중권은 이어서 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조광조 대감 백성들 모아놓고 말하는 걸 참 좋아하세요. 무슨 좋아인지 그분이 하신 주옥 같은 말씀은 놀랍게도 나중에 다 현실이 되죠. 백성들은 이를 매우 기이하게 여겨 크게 놀라며 그를 조스트라다무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즉 조국의 SNS 중독증을 비꼬면서 조국의 각종 어록이 본인에게 돌아오는 조국이 조국에게 시리즈를 풍자한 겁니다. 이어서 진중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대감의 드높은 인품과 덕을 기리는 백성들이 그분의 말씀을 자손 대대로 볼 수 있도록 나라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듯이 한 글자 한 글자 정석껏 목판에 새겨 경상남도 합천 해인사 옆에 있는 전망사에 모셔놓았으니 그것이 바로 지금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에 있는 조만대장경인 것입니다. 이상은 조선 왕조실록 중종실록 번외편에 나오는 얘기였습니다. 역사를 올바로 배웁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최근 추진이 되고 있는 조국 백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트위터에 남아있는 조국의 각종 어록 등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비판을 한 것인데요. 이러한 진중권의 조롱성 페이스북 게시물에 대해서, 이 패러디 글에 대해서 네티즌들의 호평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속이 시원한 표현 정말 감탄스럽네요. 좀비들 이 쓰레기들은 처리도 문제다. 아, 역시 중권이 형이다. 촌철살인이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옳은 말씀. 법을 공부한 작자란 게 사리 판단이 이렇게 무식하니 국회에 들어가면 나라가 우찌 됐고 심히 걱정이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역대 최고의 위선자 조국에게 미안하다는 대통령과 좌파들이 밉다. 민주당만 빼고 조국 수호 좌파만 빼고라고 해시태그도 남겨주셨습니다. 조광조 후손들은 뭐합니까? 황모식이 명예훼손죄로 고발 안 하고라는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이 황희석이가 정말 조선의 역사에 대해서는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황희석의 주장도 아예 틀린 주장은 아닙니다. 황희석은 조국을 조광조에 비유를 했지요. 조광조는 능력 위주의 과거제를 폐지를 하고 현량과라는 것을 실시하면서
사림들끼리 추천해서 요직에 진출하게끔 했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불공정 입시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녀들에게 스펙을 쌓아주기 위해서 허위 인턴 증명서와 표창장을 위조했던 조국과 이 부분이 조광조는 매우 비슷한 부분입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조광조에 대해서 강남 좌파의 원조가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광조의 최후가 어땠습니까?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조국의 최후가 어찌할지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박완섭 부장님 좋은 취재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진중권의 이 비유 너무나도 재밌으면서도 씁쓸하지 않습니까? 위선자 조국 일가족, 그리고 그들을 비호했던 위선 정권, 문재인 정권 심판해야 됩니다. 저희 신의 한 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4월 총선에서 반드시 하나의 뜻으로 뭉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신의 한 수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이 엄지 꼭 눌러주셔가지고요. 외부로 저희 영상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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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기 떡 50개에 35,000원, 장바구니 포함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인데요. 이주희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주 오메기떡이요 정말 이렇게 그 냉장고에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한 20분 정도면 식탁에 딱 꺼내놓고 이게 아이스크림인지 떡인지 굉장히 시원하게 또 말랑말랑하게 드실 수 있는데 한 30분 지나면요 정말 찰떡이 아주 그냥 한 입 딱 무는 순간 입안에 착 퍼지면서요 안에 있는 팥도 적당히 달아서요 지금 많이 스트레스 받으실 텐데 지금 한 입 딱 무는 순간 잠시나마 좀 스트레스를 잠깐 해소하실 수 있고요. 이게 정말 제주 오메기떡 애국자가 만들어서요 정말 건강하고 믿을 수 있는 제주 오메기떡입니다. 저희 신의 한 수에서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믿고 주문하실 수 있는 굉장히 정직하고 맛있는 떡 저희가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주문을 하시고요 건강하고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예, 064 제주도입니다. 02가 아니에요. 064-72-5579 이 번호로 전화 주셔야 됩니다. 064-72-5579로 전화 주시면 가능합니다. 이 애국자가 태극기 집회 나오시면서 이거 참 팔아보고 싶다 해서 저희 신의 한 수가 무료로 광고 드리는데요. 이거 뭐 아주 맛있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